많이 뵀던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부끄러워요. 왜냐면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냥 진솔하게 제가 어떻게 사업하고 있는지 알려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저는 마이스토리 모르시는 분들도 조금 계시는 것 같은데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은행 취직을 했었고 7년 정도 은행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처음에 한 3년 정도는 정말 안정된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에 제가 원하던 적금까지 넣을 수 있어서 3년은 너무 만족했어요. 제 생활에. 만족했는데 한 그 3년에서 1,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선배들의 삶이 제 눈에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사수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전국에서도 가장 잘 나가고 실적도 좋고 하는 언니였는데 그 언니가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가 발달장애 진단을 받으면서 저희가 퇴근이 한 6시 정도였는데 그분은 항상 4시에 이렇게 퇴근을 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4시에 퇴근을 하는 거를 지점장님께서 허락은 하셨지만 이게 직원이 한 30명 정도 됐었거든요. 지점이 좀 커가지고. 근데 모든 사람의 눈총을 받으면서 이제 한 1년 정도를 다니기 시작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사표를 내는 모습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의 롤모델이 그 언니였지만 자기 그 의사와는 상관없이 환경에 의해서 사표를 내는 모습을 보고 조금 회의감을 많이 느꼈었어요. 회의감을 많이 느꼈었고 그 다음에 저희 지점장님이 여자분이셨는데 저희 이제 여직원들끼리 회식을 하게 되면 늘 여자가 지점장까지 가면 너무 독한 사람이다 이런 조금 약간 뒤에서 상사 욕도 하고 그 정도로 지점장 올라가기까지의 그 험난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근무를 했었어요. 그랬었고 또 저희 지점에 한 70대 할아버지셨는데 월급이 아니라 월 한 1,500만 원씩 늘 현금을 20일 날 갖고 오셔가지고 이제 적금을 넣으시는 70대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사실. 너무 궁금했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초기였기 때문에 주변 과장님들한테 저분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냥 자기 실적 채우기 바빴었고 다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분이 어떻게 살았길래 70대에 그 많은 돈을 예금을 하고 이제 건물도 사고 그게 다 월세였거든요, 사실.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었는지 궁금해서 하루는 이제 점심시간에 딱 맞춰서 오셨길래 제 점심시간에 그때 또 혼자 밥을 먹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하겠다 하고 모시고 나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서 몇 번에 이렇게 식사 자리가 있게 되었는데 그분의 삶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취미생활로 부경대에서 이제 풍수지리 그 강의를 한다고 하셨었고 그래서 저는 그분을 더 이제 닮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 몰래 부경대 가가지고 6개월 동안 10만 원짜리 풍수 강의를 몰래 수강해서 뒤에서 이렇게 듣게 돼요. 근데 그게 풍수가 궁금했던 건 아니고 그거 끝나고 나면은 소수로 이렇게 식사 자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면은 그 사장님의 연배 비슷한 이 삶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또 70대지만도 불구하고 미래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빠지지 않고 갔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정보들을 소소하게 얻어가지고 저는 이제 왜 지점장님들도 두 분류가 있어요. 한 분은 한 가지 분류는 이제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가지고 잘 살던지 한 분은 너무나 신용대출이 잘 되기 때문에 빚이 많든지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경우를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 지점장의 분류의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조금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이제 특히 이게 이론이라기보다 그런 이제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실전적으로 공부를 좀 하게 되면서 그 할아버지를 따라서 땅을 보러 많이 다니게 돼요. 그래서 그때가 지금 한 5년 전인데 지금 32살이고 한 27살 나이에
그때 한 5년 정도 모았던 모든 돈을 투자해가지고 땅을 사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집 갈 때 보니까 현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업을 했는데도 현금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고생했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뉴스킨을 만난 계기는 이제 제가 또 은행에 일하다 보면 돈독이라고 하나요? 그런 돈을 많이 만지고 얼굴을 막 이렇게 무의식 중에 많이 만지다 보니까 여드름이 지금은 안 믿기시겠지만 저는 화농성 여드름이 얼굴 다 뒤덮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지점장님께서 니는 점심 먹는 시간에 피부과 가서 치료나 좀 받아라고 할 정도로 그 말 듣고 제가 진짜 탕비실 가서 울었던 기억도 있거든요.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오기도끼로 진짜 수요일마다 저는 피부과 가는 날이었어요. 장산에 강남 피부과라고 가서 3년 동안 월 1,000만 원씩 끊어요. 이렇게. 그래서 딱 3년을 다녔거든요. 3년 동안 1,000만 원을 썼어요. 3년 동안 1,000만 원을 썼고 그 이외에 피부 관리실까지 갔기 때문에 거진 2,000만 원 정도를 피부과에 투자를 하게 돼요. 그래도 안 났던 피부가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심지어는 3년을 딱 다니고 나니까 이제는 그 홈케어를 한 1년 정도 하고 다시 레이저를 받으러 오라고 할 정도로 피부가 얇아진 상태였고 예민해진 상태여서 홈케어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홈케어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카스를 통해서 모르던 분이었거든요. 이호은 김유선 사장님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갈바닉 사용 방법이 궁금하다고 해가지고 여기 그때는 4층에서 대문을 받게 되고 또 명연이 오면서 명연 때문에 따지려고 이 센터를 자주 오게 됩니다. 네. 명연 관리를 받겠다고. 근데 명연 관리를 해주겠다고 친절하게 오라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두 번째 왔을 때 머드팩 한 번, 세 번째 왔을 때 리프트팩 한 번, 네 번째 왔을 때 강의 듣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연 관리도 무조건 센터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제 얘긴데 저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명연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좋아졌고요. 1년 정도 명연 갔었어요, 저는. 그래서 투잡을 하려다 말다 이런 기간이 조금 길었어요, 제가. 그 대신에 투잡의 시간 동안 저는 사업을 제대로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냐면 저는 이제 은행은 사실 월차라고 공식적으로 있지만 월차라는 걸 잘 쓰지는 못해요. 한 달에 한 번 쉬는 것도 눈치를 많이 봤어야 됐고 그랬지만 이제 저는 월차를 그때부터 다 내기 시작했고요. 연차도 다 썼어요. 돈도 안 받고 그러면서 수요일 투잡 리더스에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요 투잡 세미나, 토요일 세미나, 랠리 이거밖에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제 그 환경에서는. 그래서 그 사례로 보면은 윤선 사장님께서 초대를 좀 이렇게 잘하세요. 가볍게. 그래서 제가 또 뭔가를 이제 부동산 투자를 했듯이 뭔가를 많이 알아보던 상태였기 때문에 목요 투잡 세미나 이렇게 세미나표에 동그라미 치시면서 오라고 하셨는데 저는 오라고 했으니까 알겠다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7시 반에 여기 도착하면은 전화를 하면 안 계시는 거예요, 센터에. 안 계시고 그러면 당연히 저는 그냥 초대했으니까 이거 듣고 가면 되는구나 하고 듣고 나면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윤선 사장님께서 정관에 사셨는데 올지 모르고 제가 너무 가볍게 초대했기 때문에 이걸 지킬지 모르고 그냥 정관에 집에 가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이게 소비자를 만나러 가 계셨던지 그만큼 그냥 툭 던진 말에 저는 이걸 알아보러 왔었고 토요일 세미나 랠리를 빠지지 않고 왔었어요. 그리고 랠리도 처음에 이제 금요일 날 토요일 세미나 토요일 랠리인데 금요일 날 초대를 하셨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내일 랠리 갈래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윤사철 효은사님 차를 타고 랠리를 갔는데 그때 당시가 티멜리트였어요. 블루다이안과 티멜리트였어요. 그때 만났죠, 제가. 그래서 그때 앞에 가 계시기 때문에 저랑 같이 앉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저는 혼자 앉아서 세미나를 계속 듣다가 밥을 먹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 번씩 지나가다가 뵌 분한테 가서 밥을 같이 먹자고 하고 이렇게 한 3-4번 가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은 남편이고 예전 남자친구인 승진 사장님을 데리고 너무 외롭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신랑을 꼬셔서 랠리를 같이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투잡을 시작하게 되면서 너무 이렇게 톡방에 보면 아침 미팅 사진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게 갈증이 나는 거예요. 회사에 몸은 있고 이 시스템에 몸을 옮기고 싶었는데 이제 너무 그런 와중에
이제 오전 세미나 보면 한 번씩 제목만 봐도 뭔가 듣고 싶은 세미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미나 있을 때 그 승진 사장님한테 그 세미나 왜냐하면 승진 사장님은 일식집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전에는 시간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전 세미나를 항상 녹음을 해야라는 좀 명령을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본인은 사실 세미나를 한 10번 정도 들을 때까지는 이게 희망적이고 막 동기부여가 많이 되잖아요. 그 내용을 듣고는 장사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면서 늘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굳이 같이 하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저 혼자 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한 6개월 동안 오전 세미나를 제가 보냈어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더니 갑자기 전업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뉴스키는. 그래서 말렸어요, 처음에는. 말리고 또 이런 식으로 모든 데이트는 당연히 이제 세미나 데이트가 이렇게 되고 있었고, 그다음 제가 투잡이라는 기간 동안 제대로 알아는 보고 있었지만 아마 스폰사장님은 속 터졌을 거예요. 2000GV를 계속 못해서 그냥 뭐 실적 확인하는 것도 몰랐었고 LOI가 계속 다시 들어가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돈도 받은 적도 없었고. 그래서 LOI가 뭐 윤선 사장님 말로는 2-3번 들어갔다고 하던데 잘 모르겠어요.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렇지만은 1년 동안 꾸준히 사업을 계속 알아봤는데 이제 그 당시에 승무원인 제 친구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한 2-3명 정도가 LOI가 동시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투잡 때. 근데 저는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저조차도 2000GV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후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LOI가 이렇게 들어가고 얼떨결에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들을 제가 후원을 못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들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다 놓치게 돼요. 소중하잖아요, 한 명 한 명이. 근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다 놓치게 되면서 타이밍이 찾아왔어요. 누구는 이제 루비가 돼서 전업을 하고 누구는 뭔가 GV를 안정화시켜서 전업을 하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안 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타이밍을 맞게 되거든요. 이거 아니면 이걸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저만의 타이밍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한 2년 전에 이제 2015년 10월 달에 미국 글로벌 컨벤션 결제하는 기간이 왔었는데 제가 그런 기간에 미국 컨벤션을 가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승진 사장님도 함께 가겠다는 마음을 먹었었고 그렇게 이제 뭐 9박 10일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가려다 보니까 전업을 안 하면은 그 휴가를 다 써도 일주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을 가기 위해서 그때 미국 가기 전에 직전에 사표를 내고 미국을 가게 됐었어요. 그때 신정현 사장님이랑 아마 같이 갔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뭣도 모르고 저희가 1년 뒤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신혼여행을 사실 제가 혼자 가려고 했거든요. 비용이 좀 부담스러워서 하와이까지 가는 바람에 그래서 혼자 가려고 했는데 이제 승진 사장님한테 제가 신혼여행 포기하겠다. 결혼하면 신혼여행 포기할 테니까 같이 가달라고 졸랐어요 그때.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전업을 둘 다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처음에 한 6개월 동안 전업을 했는데 너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그리고 스폰서 사장님께서도 잔소리 한 번 없이 너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미팅을 안 나와도 연락도 없어. 뭐 사실 뭔가 조금 쓴소리를 해주길 바랬었는데 왜냐면 직장인 마인드였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한 소리 들어야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런 거를 은근히 기대했었는데 너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래서 저희가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집에서 결혼은 안 했지만 독립을 결심하게 됐었고 결혼을 앞당기게 됐어요. 빨리 결혼을 앞당겨 독립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빨리 상견례를 막 진행하고 저희끼리 결혼식도 얘기도 없이 잡아버리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식장을 이미 잡고 통보를 했어요.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운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날 차를 계약을 바로 했어요. 차를 계약하고 운전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빨리빨리 좀 약간 저지르기 시작했었고 그렇게 하고 이제 독립을 할 때도 양가에서 너무나 뉴스킨은 사실 반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시아버지께서 지금 승진 사장님한테 남들이 보면 평탄해 보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시아버지가 이제 승진 사장님한테 진짜 재떨이까지 던지고 해서
이게 막 상처도 있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집을 나가서 찜질방에 자기도 하고 이런 우여곡절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렇게 해면서 불구하고 일단 독립을 했어요. 먼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환경을 온리 진짜 뉴스킨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자 이런 거를 뭐 환경정리만 한 3개월 걸린 것 같아요. 3개월 걸렸었고 그 다음에 전업을 했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또 처음에 여기도 부부 사업자 많이 계시지만 이제 부부 손발을 맞추기 너무 많이 싸우는 거 환경정리하는 와중에 결혼을 하니 마니까지 가고 울면서 새벽에 윤선 사장님 집에 찾아간 적도 있어요. 제가 결혼 안 하고 싶다고 그 정도로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까지 생각을 했었고 하지만 이렇게 싸워도 승진 사장님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항상 늘. 그래서 제가 마음을 조금 다잡을 수 있었고 뭔가 은행 다닐 때는 정말 성실했는데 뉴스킨에 오면은 뭔가 프리해지잖아요 사람이. 지각을 하고 계속 그랬어요 제가. 근데 승진 사장님이 9시 반 미팅인데 저희가 늘 9시까지 가자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왜 그래야 하는지. 9시 반에만 가도 충분히 한데 9시까지 가서 늘 남들보다 먼저 비밀번호를 남들보다 먼저 눌러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본인 성격이.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도 막 싸우다가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남들보다 일찍 가고 스폰서 사장님보다 먼저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사람들을 반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주인의식이 좀 생기는 거예요. 사무실이 사실 막 이게 어지러져 있으면 예전에 늦게 헐레벌떡 왔을 때는 그런 게 눈에 안 보였어요. 근데 일찍 오니까 의자가 삐뚤삐뚤한 게 보이기 시작하고 쓰레기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뭔가 내 사무실 같고 내가 먼저 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스폰서의 사장님의 파트너들도 제 파트너 같은 거예요. 늦게 오면은 뭔가 좀 일찍 왔으면 좋겠고 약간 그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면서 내 파트너 생기면 이렇게 해야지, 내 파트너 생기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사실 조금씩 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부부가 같이 전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자금적으로 많이 조금 이렇게 처음에는 많이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이제 은행 다닐 때는 그래도 월급도 좀 되고 하니까 저 마음대로 이것저것 다 이렇게 저지르면서 쓰던 성격들이 이제 전업을 하면서 옷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중단이 되었고 제가 사실 머리도 요만큼 길었었는데 단발로 계속 자른 이유가 파마값 아끼려고 잘랐었거든요. 전업했을 때. 그런 거부터 다 아끼기 시작했었고 저는 예전에 투잡일 때 김대원 사장님이 저희 리더스에 와가지고 이렇게 사업자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두 분이서 2년 동안 성장이 없었을 때 그 라면에 공깃밥 하나만 추가해도 싸웠다는 말씀을 제가 진짜 그거 듣고 동기부여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투잡할 때는 그게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았고 뭘 저렇게까지 사업을 하나 이렇게 했었지만 딱 제가 전업하고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도 김대원 사장님이 하신 그 멘트가 기억이 나서 위로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자금 관리에 많은 신경을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환경 정리를 했었고 저 혼자였던 기간이 투잡 1년, 그 다음 전업 6개월 이렇게 길었다 보니까 랠리도 1년 6개월을 혼자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혼자일 때 뭔가 자세를 바로 잡아야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CD를 하나 듣는데 어떤 티멜트 사장님께서 갑자기 100명이 사업하자고 오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딱 이렇게 받치는 생각이 저도 사실 서울에 딱 첫 파트너 골드였을 때 첫 파트너가 서울에서 나타났었어요. 서울에서 나타났는데 그 한 명이 나타났는데 사실 너무 소중하고 기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고 그 제대로 된 한 명이 딱 나타나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뭘 가르쳐주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리드해서 어떻게 성장을 시키지? 나조차도 버거운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런 좀 약간 불안감이 너무 밀려와서 CD를 탁 들으면서 갑자기 100명이 사업하자고 나타나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진짜 100명을 가진 리더라 생각하고 좀 자세를 바로 잡으려고 좀 부단히 많이 노력했었고 그 다음에 그 초기에 전업하면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또 그 할 것도 없고 이래서 제가 이제 전국의 뉴스킨 센터 서울, 부산, 김해, 대구, 대전, 광주, 전라도, 천안, 포항, 제주도 이렇게 한 3개월 가량을
물론 이제 스폰 사장님 강의하실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강의가 없으셔도 그 지역에 뭔가 볼 일이 있어서 방문을 하면 늘 그냥 센터를 다 다녔어요. 센터를 다니면서 위치부터 알아봤어요. 센터 위치.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첫 파트너가 생겼을 때도 제가 서울 사람인 줄 알았대요.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선릉에 광화문에 센터 있고 몇 번 출구 나가면 뭐 있고 그 몇 호 가면 강의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게 집 부산에 10층 안내하듯이 너무 자연스럽게 안내를 했었기 때문에 그 파트너도 제가 한 다이아몬드쯤 되는 줄 알았대요. 그 정도로 좀 약간 센터 방문하는데 좀 많이 집중을 했었고 이제 모든 시스템 참석하는 건 당연했었고 그 다음에 승진 사장님이 이제 처음 전업을 해서 대몬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누구나 처음이면은 이제 못하기 때문에 혼자 집에서 박상용 사장님 대몬이랑 보상 강의를 거의 100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아예 신경도 안 썼는데 본인이 이게 처음에 많이 싸웠다고 했잖아요. 오기도끼에 받쳐가지고 뭔가 저한테 약간 무시를 받는다는 생각에 대몬 보상을 엄청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별로 신경은 안 썼는데 그렇게 하고 전업하고 3개월 뒤에 리더스에서 그 투잡 강의 때 남자가 하는 보상이라고 한번 세워주셨는데 첫 강의였는데도 여자들보다 더 잘했어요. 대문과 보상 강의를. 그 정도로 열심히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혼자였을 때. 이거는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여긴 대전이고요. 이렇게 계속 스폰서 사장님 다 따라다녔어요. 시간 있을 때마다. 이동우 원장님이고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일은 이제 대문과 보상 초대는 저희 그냥 사업의 기본이잖아요. 기본이고 습관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루비가 되기 전이랑 루비가 되고 난 후랑 너무 이제 행동이 많이 달라졌는데 루비가 되기 전에는 스폰서 상담 한 번도 안 했어요. 너무 6개월 동안 내버려뒀다고 했잖아요, 저를. 근데 루비가 되고 나서부터는 저는 또 가까이 계시기도 하지만 일부러 저는 집을 여기 근처에 얻었거든요. 근처였고 스폰서 사장님이랑 가까이 있으려고 이사도 했어요. 이사도 했고 늘 밤에 11시에 일정이 끝나도 약간 그냥 뭔가 불안한 마음에 스폰서 사장님 집에 찾아가서 항상 상담을 해요. 그냥 별일 아닌데도 그냥 다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얻는 게 있어요, 늘.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스폰서 사장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다음엔 이렇게 행동해야지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담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스폰서 티업을 조금 많이 잘했어요. 제가 제일 잘한 게 있다면 스폰서 티업. 저는 지금도 보면 소비자든 예비사업자든 만나면 스폰서 티업 정도는 엄청 해요. 사업 설명은 진짜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스폰서 티업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해놔요. 해놨기 때문에 저희 팀의 서미애 사장님이라고 계신데 한 번은 이제 저희 소비자가 한번 센터에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저랑 그냥 프리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윤선 사장님, 효은 사장님 오시니까 자세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서미애 사장님이 그걸 캐치하시고 대단하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가 대단한지 몰랐어요. 그냥 늘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제가 에메랄드까지 뭐 크게 성장은 아직 하진 않았지만 에메랄드까지 간 게 90% 정도 제가 이렇게 뭔가 막 노력을 해놓으면은 마지막에 10% 정도는 정말 스폰서 티업을 잘 해놨기 때문에 제가 백날 얘기하던 똑같은 내용도 스폰서 사장님이 살짝만 이렇게 해주셔도 그게 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소비자랑 사업자한테. 그래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스폰서 티업이 저는 가장 좀 중요한 것 같고 또 뉴스킨 전과 후의 인간관계가 이제 다시 세팅이 되는 느낌이잖아요. 다 해보시면. 그래서 좀 뉴스킨 전 은행 다닐 때는 전 정말 저 하나만 잘하면은 뭔가 성과가 났다면 뉴스킨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인간관계 세팅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많이 노력했었고 그 다음에 소개받기 이것도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서울에 이제 1대 파트너 사장님 강영훈, 김선우 사장님이라고 계신데 그분들을 어떻게 컨택을 했냐면 서울의 성우리 사장님이라고 1대 파트너 한 명 때문에 이제 1대 파트너를 시스템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사실 6개월 정도 세미나를 같이 매주 들었었거든요.
매주 듣는데 너무 이제 가가지고 그런 기회비용 때문에 정장을 맞추겠다 싶어서 이제 서울에 있는 정장샵을 가서 맞추게 되었었고, 그게 이제 지금 일대 파트너 강영우 사장님인데, 그렇게 남는 시간에 짜투리 시간에 이제 만나다 보니까 1년 반 정도를 컨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제 눈에는 멋져 보였고, 또 강남 한복판 이렇게 사거리에 샵이 있었고, 또 제가 듣기로는 그 강남에서 매출이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브랜드 샵을 아예 그 브랜드 자체를 백화점에 지금 내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제 눈에는 사실 이런, 또 중국의 쇼핑몰에도 지금 자기 브랜드 내려고 준비하던 중이고, 그러니까 제 눈에는 뉴스킨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너무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이 사람만 같이 사업하면 다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 너무 간절한 마음에 일단은 그분 눈에 내가 늘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이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10년 뒤에 나랑 해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저 사람이 매달 내가 커피 마시러 찾아가도 반길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런 마음으로 거의 2주에 한 번은 1년 반을 찾아갔어요. 제가 2주에 한 번씩 찾아갔었고, 세미나 캔슬도 거의 열 몇 번이 났었어요. 첫 초대 되는데 열 몇 번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한 부분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냥 당장 뉴스킨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 나를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하면서 1년 반이 지나니까 자기 주변에도 뉴스킨 하는 사람이 한 4~5명이 있었대요, 사실 서울에. 그리고 다른 타 네트워크에서도 많이 컨택을 하고 있었고, 근데 자기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 뉴스킨이라는 걸 쓴다는 소리를 살짝 듣고는 저가 생각이 났대요, 부산에 있는 저가.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와서 그 다음날 서울을 올라가게 되면서 대문이 일어났고, 그렇게 소개가 일어나면서 그분이 캐시백을 받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LOI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에너지 올리기도 은행 다닐 때는 너무나 정적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까도 전국 센터를 돌아다니면서 스폰서 사장님이랑 효은 사장님께서는 차를 타면 늘 거북이 노래, 그 노래를 이유도 몰랐어요. 저는 사실 막 그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볼륨을 너무 키워놓고 시끄러워서 진짜 이렇게 기도 막고 있고 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사실 저도 루비나 이렇게 에메랄드 진행하면서 제가 다운이 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했기 때문에 아침 미팅을 오면서 똑같이 그냥 해봤어요. 그냥 내 생각 다 빼고 스폰 사장님 하시는 거 다 따라 해봤어요. 그냥 신진 사장님이랑 저랑.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침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서로가. 늘 짜증내고 싸우고 하던 그 모습에서 아침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니까 미팅에 나와서도 저희 목소리가 제일 커지기 시작하고, 저희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형제라인들 목소리도 같이 커지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에너지 올리기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 보면은 이제 데몬 랠리 초대에 좀 저는 많이 초대는 당연히 하는 건데 랠리 초대에 많이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보여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건데, 사실 데몬이랑 보상을 풀면은 그냥 긍정적인 사람들은 처음엔 잘 모르잖아요. 괜찮네,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세미나를 딱 초대를 해서 들으면 근데 할만하네 하고도 잘 안 움직여요, 사람들이. 잘 안 움직이고 그래 좋네 그냥 하고 데모는 안 해요, 본인들이. 그래서 액션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랠리를 딱 초대하고 나면 대본 가방을 꾸리기 시작하고 마음이 움직이나 봐요. 마음이 움직이고 뭔가 봐요, 거기서 랠리에서. 뭔가 보고 용기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사실 루비가 되고부터 랠리 초대에 집중을 엄청 많이 했어요. 랠리 초대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작년 9월에 루비 인증을 받았는데 그때 팬클럽을 처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팬클럽 하고 난 이후부터는 지금 20명이 안 떨어져요, 랠리 인원이. 그래서 랠리에 엄청 집중을 해요. 그러고 나니까 본인들 스스로 전업을 하기 시작하고 본인들 스스로 부부 사업자가 되기 시작하고 전부 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컨벤션에 가면은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벤션에도 많이 집중하고 있고, 우선은 세미나는 당연히 초대하는 거고, 무조건 한 번 세미나 초대해도 저는 랠리부터 데리고 가거든요. 랠리에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도 너무 중요해서 이렇게 크게 적어놨었는데 루비와 팬클럽을 작년 9월에 루비가 되는 것보다 사실 팬클럽 도전하는 게 그 9월에 루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팬클럽 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어찌나 그 10명이 안 맞춰지는지 너무너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까지 도전을 해서 11명으로 팬클럽을 도전을 했는데 거기서 5명이 서울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데리고 가는 것도 너무 힘든데 사실 5명을 서울에서 데리고 오려니 일주일이 진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11명으로 팬클럽을 도전을 하고 나니까 아까 말했듯이 지금도 이제 20를 도전하고 있었는데 이번 랠리에도 19명으로 도전을 못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엄청나게 랠리에 이제 팬클럽만 도전을 하고 나면 그 10명이 그때부터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로. 스폰 사장님 팬클럽 할 때도 저는 루비만 되면 되지 자꾸 팬클럽 하라 하니까 거기에 신경이 안 쏟아져가지고 그냥 너무 하찮게 생각했어요. 팬클럽 그렇게 올라가서 그냥 10명 올라가서 이렇게 읽는 것도 제 눈에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어떻게든 도전을 하고 나니까 랠리에 10명이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계속 레버리지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다시 랠리에 또 도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9월 랠리에 서리클럽을 도전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루비라는 자리에 가 있고 제가 에메랄드에 도전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파트너들도 똑같이 루비에 도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9월 이제 8월 마감에 3명의 루비가 나오게 됐거든요. 제 이하로 큰 그건 아니지만 진짜 제가 먼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니까 그냥 다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12월에 다이아몬드 도전할 건데 이제 열심히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컨벤션 같은 경우도 신정현 사장님 그때 갔을 때 진짜 신혼여행이라는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뭣도 모르고 아마 웃겼을 거예요. 제 모습이 너무 외로워가지고 승진 사장님이랑 둘이 막 뻘뻘거리고 다니다 보니까 몇 시에 모여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 둘이 막 돌아다니고 눈치 없이 막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둘이 너무 외로워가지고 결단을 했었어요. 저희가 2년 전에 갔을 때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진짜 2년 뒤에 갈 때 10명은 데리고 가자 그랬었는데 지금 이번에 컨벤션 가는 게 벌써 16명이 제이아로 결제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보면은 일단 내가 미국을 가야 뭔가 얘기해 줄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파스에 이제 컨벤션 갈 때 누군가를 그 에너지로 데리고 가는 것 같고 이번에 이런 에너지로 갔기 때문에 그 다음번 에너지로 또 도전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늘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것도 랠리 사진이고 스폰 사장님, 남자 사장님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사실 대가 지불이라 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내용인데 제가 생각하는 뉴스킨의 크기에 따라서 움직임이 결정되는 것 같거든요. 누군가는 100만 원짜리로 뉴스킨이 보이면 그 100만 원에 맞춰서 사실 움직임이 결정되는 것 같고 저는 과거에 사실 그때 사표 낼 때 대리로 진급을 했었기 때문에 연봉 계약서를 3개월 전에 썼었어요. 대리 진급하고 연봉 계약서 쓰고 3개월 뒤에 사표를 냈었거든요. 그때 연봉 계약서가 5,500에 사인을 했었는데 그런 이제 남들이 봤을 때 여자가 그냥 그 정도 벌고 그냥 시집 가면 되지라고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뉴스킨의 크기는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나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사표를 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서울 출장도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2,000GV도 못하는 상황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을 갔었어요. 부부 같이. 그랬기 때문에 너무 무모했어요. 아무도 소비자도 없었고 사업자도 없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스폰서 사장님이랑 형제라인 사장님들도 고마 그냥 부산에서 하지 서울까지 가가지고 힘들게 왔다 갔다 하냐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랬지만 부산에서 만나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뭔가 서울에는 저희가 간다고 하면은 멀리서 오는 거 알기 때문에 캔슬 잘 안 하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에 서울을 좀 집중했었고 근데 그렇게 지인이 한 3, 4명밖에 없었는데 서울에 그분들 만나러 서울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자들 중에는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콜드 비슷하게 하면서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고 처음에 이제
서울을 한 번 가면은 2박 3일 정도로 가는데 사실 비용이 한 번 가면은 무조건 저희는 아직도 KTX 안 타고 무조건 버스로 움직이는데 그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초반에는 KTX라는 건 생각도 할 수 없었고 그 버스를 타고 움직여서 진짜 여관 같은 데서 자도 사실 둘이 움직이면 2박 3일이면 밥을 안 먹어도 30만 원이 깨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달을 움직이니까 딱 12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2,000집이 할 때 이제 서울에 투자하는 돈만 진짜 120만 원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도 일주일에 거의 한 번씩은 서울에 가고 있고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좀 움직였던 마음들이 이게 지금은 다 전해진 것 같아요. 지금 소비자나 사업자들한테 제 진심이 전해진 것 같아서 그분들이 이제 저희만 지금 가도 진짜 사실 사람들이 좀 모이기가 다 힘들잖아요. 각박하고. 근데 그런 마음들이 하나씩 하나씩 전해지면서 지금은 서울을 가면 다들 바쁘지만도 20명 이상이 다 모이거든요. 항상 늘 모여요. 저희가 가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한 마음인 것 같고 진짜 처음에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간절했던 그 마음들이 전해져서 감사한 마음, 계산하지 않는 마음으로 뭔가 그냥 조금씩 조금씩 성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인데 이것도 독수리 떼가 되고 싶다면 독수리 떼와 함께 날아라. 이것도 제가 처음에 전업했을 때 마이스토리 할 때 나왔던 문구인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생각엔 변함이 없고 저도 또 같이 성장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제가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고 또 사장님들도 너무나 이제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저도 이제 효은 사장님 리더스 팀에서 가장 먼저 블루다이아 핀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의 목표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여기 김대원 사장님 팀에서도 늘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